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 교수입니다. 자, 월요일장. 우리 주말에 이제 쉬는 동안에 트럼프가 철강 관세, 알루미늄 관세 뭐 갑작스럽게 또 막 올리고 또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세 전쟁 또 막 격화되는 것 같은 분위기고 하면서 이번 주에 증시에 대해 가지고 또 걱정들이 많게 시작을 하셨을 텐데 막상 또 우리 증시 시작을 하고 보니까 그렇게 뭐 걱정할 게 없는 것처럼 지금 이제 또 상승권에 있습니다. 코스피 뭐 조금 이제 윗골이 달긴 했지만 0.18%, 코스닥은 0.9%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야간 선물 보니까 이미 나스닥이 0.5% 정도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분명히 약세인데 우리나라는 상승권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증시에 대해 가지고 뭐 좋은 일들을 좀 바라봐 주는 것 같죠. 첫 번째는 이제 내일이 대선이니까 정치 불확실성이 이제는 해소되는 것 아니냐. 물론 많이 지금도 해소됐다고 보지만 이제는 컨트롤 타워가 명확해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할 사람이 생긴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좋게 봐줄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양당이 전부 다 상법 개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증시에는 우호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기대감 같은 것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뭐 이제 단기적으로 좀 더 미국보다도 오늘 보면은 점수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천일선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서머랠리 온다. 이 얘기를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아마 4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이제 서머랠리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한 번도 말을 바꾼 적도 없고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드린 적도 없죠. 이제 서머랠리가 거의 왔습니다. 이제는 다가왔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대선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또 신호탄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자리죠. 이번 주는 이제 조금 더 쉬어갈 수 있는 자리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감안을 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힘 모으기 과정이다 보이고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얘기했던 거를 쭉 한번 좀 복기를 좀 해드리면은요. 제가 지난 12월 달에 12월 말에 딱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이제는 이게 이때가 빠지고 있을 때 아니에요? 예, 빠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변곡점이다. 역발상 매수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어땠냐면은 2월 달에 딱 이날 말씀드렸어요. 이날 무슨 말씀드렸냐면은 이제는 비중 축소다. 그리고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천일선 여기까지 왔는데 기술적 반등이 어떻게 천일선을 뚫느냐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 비중 축소 의견 드렸고 또 이날 그리고 나서 장대 음봉 쏟아지는 이날이 아마 이날이 이제 금요일 날인데 금요일 날이니까 아마 이제 화요일 날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이때는 이제 오히려 받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이 구간에 일주일간의 구간 동안에 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때는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주에 헌재 재판도 있었고 판결도 있었고 그리고 뭐 관세도 또 예상이 됐으니까 이때는 이제 매도 의견을 드렸고 이때는 매도 의견뿐만 아니라 이제 매수의 기준까지도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가 5일선을 타면은 매수하자. 그래서 이때 다 매수를 하고 이때 방송할 때마다 저는 이제 5일선 타기 기다립니다라고 이제 되게 느긋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느긋한가 하셨겠지만 팔았으니까 느긋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날 5일선을 탔으니까 코스피가 이때부터 매수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줄곧 얘기한 게 이제 서머랠리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일단 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부터에 있었던 저의 관점에 대한 부분들, 뭐 방송에서 다 말씀드린 얘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서머 랠리가 이제 시작이 좀 되는 것 같고, 이번에 랠리가 시작이 되게 된다면은, 저는 이제, 생각보다 많이 갈 수 있다. 일단 3천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그 이유에 대해 가지고 뭐 상법 개정 이런 거가 아니라, 저는 계속 상법 개정은 요즘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 이렇게 고점 찍고 빠진 게 반도체 업황 고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고점 찍고 빠졌는데,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올라갔을 적에 반도체 업황 피크로만 안 나오면은 더 갈 수 있다라는 논리 아니냐. 이게 제 논리죠. 근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크게 봤을 적에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에 따라 가지고 지수도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돌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중간중간에 작은 파동들이야 있죠. 하지만은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실현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신기수 방송을 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유를 분명히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 주는 어쨌든지 간에 이제 힘모으기성 움직임이 이제 지속될 걸로 보이고, 뭐 휴일이 이틀이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장이 활발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고점, 요번에 나왔던 고점을 다시 돌파가 된다면은 이제는 지금 이제 보면은 신용 잔고 되게 증가한다 그러죠. 제가 사자 할 때는, 그때는 잘 모르다가 체감이 안 되죠. 제가 뭐 천일선 돌파한다 막 이럴 때도 여러 댓글들 보면은, 그걸 말이라고 하냐, 여러 가지 악성 댓글들도 많던데, 결국 이제 돌파하고 갈 때쯤 되니까 이제 많이 올라온 부분에서 이제 다들 들어오는 거죠. 쌀 때는 못 사요, 항상. 이 개미들은 개미인 거예요. 쌀 때는 못 사고 늘 보면은 간다고 싶을 때도 들어와요. 그리고 제일 이제 안 되는 쪽이 뭐냐면은 이제 다 갔을 적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안타까운 일은 또 벌어집니다. 주식시장의 역사는 계속 돌게 돼 있죠. 자, 이번 주는 어쨌든 좀 힘모으기성 움직임이 좀 될 거고요. 오늘 특징주 한번 좀 보면은, 특징주 시간에 제가 반도체를 빼놓은 적이 없죠. 반도체는 계속 보자 그랬죠. 오늘 이제 삼성전자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또 뭐 1% 이상 또 올라주고 있고, 지금 흐름도 보면은 밑에 이평선들을 지금 다 깔고 있습니다. 61선, 21선, 121선 이걸 다 깔고 이제 돌파를 해내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주목을 해야 되겠죠. 하이닉스 뭐 미리 많이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소부장들도 이제 움직일 때가 좀 된 것 같죠. 리노가 오늘 4%또 움직이고 있고요. 이온은 기술적으로 많이 반등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닥권이죠. 그래서 많이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 더 갈 수 있다. ISC 거의 바닥권이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필옵틱스라든가 YC라든가 네오셈 이런 종목들도 거의 바닥권입니다. 제가 반도체는 왜 계속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지수가 가려면은 반도체가 안 갈 수 없다. 그리고 지수가 안 간다면은 반도체는 안 간다. 근데 이제 이번에 서머랠리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업황 자체가 이제는 바닥 찍었고, 이번에 뭐 수출 데이터 나온 거 보니까 분명히 반도체는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2분기까지도 반도체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관세 매기는 부분이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중요한 이제 D램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격을 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DDR4를 지금 물량을 좀 감산하고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그 가격을 좀 올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 반등이 좀 시작되고 있는 부분. 결국에 반도체 업황이 바닥이라면은 주가는 이제 오를 일만 남았는데, 오를 타이밍을 지금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타이밍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도체는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갈 때 여러분들 그 생각을 또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좋았던 그 주도 섹터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조선방산 아니겠어요?
조선방산이 계속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또 하셔야 되겠죠. 조선방산에 대해 가지고는 꺾이지는 않을 거다. 근데 꺾인다는 건 추세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은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추세 하락이 어떻게 나와요? 추세 하락은 안 나오지만, 하지만 계속 가기보다는 박스권을 만들 확률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쪽에서 이제 빠져나온 어느 정도의 물량이 결국 어디로 갈 것인가. 결국에는 이제 아직까지 못 오른 쪽, 이런 쪽으로 가겠죠. 반도체 이런 쪽으로, 또 2차전지 이런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2차전지 쪽은 지수가 움직인다면 꼭 봐야 될, 또 한 가지 섹터 있죠. 또 어딥니까? 코스닥이 움직이려면 2차전지하고 함께 또 바이오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반바지 그러는 거죠.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지금 이제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고, 아직도 안 움직이는데, 근데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게 늘 주식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느 날 갑자기 바뀝니다. 자, 2차전지도 봐야 되겠죠. 2차전지 제가 지난주에 LG 에너지 솔루션 바닥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바닥 잡았다라고 봐야 되고요. 2차전지 쪽은 아직까지도 자체 동력은 나오질 않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난주에 LFP 쪽에 이제 생산을 하겠다. 진작에 했어야 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에라도 지금이라도 하는 게 다이긴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일단 바닥은 잡은 거예요. 자체 동력은 없지만, 하지만 지수가 오른다면은 2차전지 안 오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수가 오를만 하죠. 오를 시기이기 때문에 2차전지도 이제는 바닥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단기 고점이 나올 때까지는 2차전지도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2차전지를 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차전지 종목이 뻔합니다. 셀업체 사셔도 되고요. 아니면 시총 큰 에코프로 쪽에 사셔도 되고, 나노 쪽, 음극재 쪽에 대리전자 재료 같은 종목은 리포트도 좋게 내주고 있고, 또는 이제 이런 전고체 쪽, 사셔도 되고, 또 계약권 잘 터지고 있는 에코핸드링 같은 종목들 다 바닥권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어느 종목을 사든지 간에 이번에 시장 반등이 나오면 2차전지 쪽에서 또 수익이 날 수가 있겠죠. 또 제가 오늘 이제 화장품 쪽이 또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화장품 쪽은 제가 그렇게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드렸나 몰라요. 특히 실리콘투 3만 원 이하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또 올라갈 때마다 또 말씀드리고 했던 종목인데, 이제는 늦었죠. 이제 어떻게 지금 사겠어요? 사봤자 또 얼마나 먹겠어요? 하지만 다른 종목들 아직까지 많이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 많이 있고, 올해에 지금 신고가를 내는 섹터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코스메틱 같은 종목들 보세요. 신고가를 내지 않습니까? 신고가 나오는 섹터가 이 화장품 섹터예요. 코스맥스, 한국콜마 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고가 나오는 섹터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실리콘투도 어쩌면은 또 신고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섹터를 주목을 하셔야 되고, 제가 아모레 퍼시픽 같은 종목 올해는 살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화장품 쪽도 하반기 때 더 갈 수 있으니까요. 화장품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관세가 갑작스럽게 또 이제 올라가면서 이 제철주들, 이 철강주들이 이제 오늘 이제 조정을 받는데, 철강주들은 그렇다고 해서 저점 깨고 또 내려가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너무 싸요. 일단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너무 싼 구간이라 이제 어떤 악재가 나와도 저점 또 깨면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단지 호재가 없기 때문에 위쪽으로 또 올라가기도 힘들죠. 그래서 철강주에 대해서는 제가 사지는 말자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단지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등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올라올 겁니다. 적어도 한 30만 원까지는 올라올 거고요. 현대제철은 이제 미국 쪽에 전기로또 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올 겁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관세가 몇 프로가, 관세만 한 200% 붙기 전까지는 바닥은 찍었으니까 이제 반등은 또 나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굳이 파실 필요가 없고요.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자동차가 오늘 또 빠지고 있는데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자동차 별로죠.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게 물량이 줄은 거지 미국에서 생산되는 양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지금 아직까지 그 집계가 안 되고 있죠. 근데 이제 미국 쪽에 추천하기를 테슬라보다 지금 현대차사라고 뭐 나올 정도로 현대차에 대한 아이오닉에 대한 평가도 좋고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생산량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은 어쩌면 현대차 생각보다 미국 쪽에 생산량 많더라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자동차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 한 3년 내 저점이다, 역사적 저점이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그게 맞을 겁니다. 지금 자동차는, 선침의 구간이고, 한번 자동차도 출발하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싼 종목들을 사놓으면은 마음이 편하죠.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 사가지고 뭐 얼마나 먹겠어요. 또 부품주들도 뭐 SL 같은 종목, 화신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도 다 뭐 유력하다. 만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 오늘처럼 이렇게 빠질 때 오히려 사는 거죠. 걱정 때문에 빠지는 거지 뭐 걱정이 없으면 빠지겠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오히려 이것이 반전 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미국 공장에서 생산량이 점검이 좀 되면은 어쩌면은 반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선 테마, 내일이 대선인데요. 이제 대선 테마성으로 오른 종목들, 뭐 지주사들 있죠. 또 뭐 엊그저께 통신주들, 5G 종목들도 있고, 뭐 증권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대선이 내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매물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괜찮은 듯 하다가 갑자기 대선 끝나고 나서 수요일, 목요일 날 갑자기 장대 음봉 나올 수가 있습니다. 5G는 오늘도 장대 음봉이죠, 벌써.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테마주의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료 노출성 급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고요. 단지 이제 상법 개정 부분은 아직까지 좀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해서 이런 상법 개정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추세 하락까지는 안 나올 거고요. 아마 굉장한 변동성을 줬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확률이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려가지고 매매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매물 출회를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대응 잘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뭐 전략 부분 본다면은 이번에 이 천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크게 보면은 이제 바닥권 탈출을 한 겁니다. 우리 증시가. 큰 바닥권 탈출을 한 거예요. 이런 큰 바닥권 탈출을 한 건데 아직까지 상승 추세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다 이 안에 지금 몰쳐 있는 거라서 이게 상승 추세가 아니에요. 이런 건 상승 추세가 아니고 반등이라 부르는 거고 이제 추세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아장아장 지금 걸음마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조금씩 힘을 모아서 이제 성큼성큼 뛸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추세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썸머 랠리라고 부를 만한 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셔야 되고 하방보다는 상방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개미들 걱정할 때 나는 똑같이 해야 되는지 뭐 증시 격언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대중과 다른 길을 가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격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주들은 뭐 저는 이제 늘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는 추세가 생긴다면 분명히 갈 거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직까지 못 올라온 섹터 중에 모멘텀을 안고 있는 섹터들 보셔야 되겠죠. 로봇주 같은 것들 작년에 굉장히 좋았고 모멘텀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주가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 벌써 종목별로는 좀 많이 올라왔네요. 아직까지 더 갈 수 있으니까 관심 가지셔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동차 계속 관심 가지시고 또 화장품도 종목별로는 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도 계속해서 관심권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좋아진다 했는데 벌써 좋아졌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매매를 잘 하셔야 되고 순환매를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시면서 종목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